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거 상승 추세네. 이건 하락 추세 같아요.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는 그냥 고점만 보고 상승이라고 하고 다른 누구는 모르겠는데 하죠. 감으로 추세를 말하는 순간, 감으로 추세를 보는 순간 일관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이 없을 때 뇌동매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다오 이론입니다. 다오 이론은 단순히 느낌이 아닌 고점과 저점의 구조라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추세의 방향과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추세의 기준, 약한 고저점과 강한 고저점의 차이, 다중시간 프레임에서 추세를 읽는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더불어 엘리어트 파동에 관심 있고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다오 이론을 먼저 배우시고 실전에 접목시키는 연습을 하셨을 때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추가적으로 더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그 뒤에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다오 이론은요, 추세를 보는 방법에 대한 이론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을 때 그냥 이거 상승 추세네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해보자 라면서 만들어진 이론이죠.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높여주고 저점과 저점을 높여줄 때, 그리고 이게 2번 이상 지속적으로 나와줬을 때, 2묶음 이상 지속적으로 나와줬을 때 이거를 상승 추세로 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 고점을 만들고 저점을 낮춰주고 또 고점도 낮춰줄 때, 고점이 낮아졌고 저점도 이걸 깨는 순간 낮아지는 게 확정이니까 낮아줄 때 하락 추세로 보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를 고점과 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들을 높은 기준봉과 낮은 기준봉, 이 두 가지들로 추세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다가도요, 이게 만약에 1시간 봉이라고 할 때 이런 곳에서는 15분 봉, 5분 봉에서는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와주겠죠. 물론 추세의 전환이 낮은 기준봉부터 시작이 되긴 하지만 이 높은 기준봉에서의 추세를 알고 있어야지 이런 작은 기준봉에서 하락 추세로 완전히 바뀌었네 이래서 숏을 치다가 몇 번 익절을 하고 확신을 갖게 된 뒤 청산을 당하는 그런 걸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높은 기준봉으로 추세를 알고 있되 대응은 낮은 기준봉도 참고하셔서 하시라. 자, 우리가 고점과 저점을 찾을 때 고점이 한번 만들어지고 이 고점을 다시 뛰어넘어 줄 때 딱 이 순간에 고점을 뛰어넘는 게 확정되니까 고점이 높아지는 게 확정될 때 저점이 확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정된 저점과 그 뒤에 나온 고점이 있고 이 안에서의 모든 일들은,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저점들은 이 고점을 다시 위로 올려주는 순간 전까지는 약한 저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저점들은 언제든지 다시 내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막 저점들을 다시 갱신해줘도 이 전 저점 깨기 전까지 만들어지는 모든 저점들은 약한 저점이 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줘도 아직은 높은 기준봉으로서의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전 저점을 깨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 주고 이 고점을 위로 높여줄 때, 이 고점을 높여주는 게 확정됐을 때 이 저점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강한 저점이라고 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다오 이론을 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하다가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요, 이렇게 하나의 기준봉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분봉 하나 아니면 1시간봉 하나, 그것만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될 때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냐면, 이렇게 해서 고점을 높여주면 이 추세에서의 고점을 높여주고 한번 높은 저점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데서 롱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고점을 높여줬으니까 추세의 전환이 일어날 거야. 하지만 이렇게 되다가 다시 저점을 낮춰주면서 잡은 롱의 스탑로스가 터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높은 기준봉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높은 기준봉으로서의 추세를 확인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높은 기준봉으로 본다면 어쩌면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두 가지 기준봉에서의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점을 높여주고 이 저점과 고점 사이를 박스권 구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내려와주고 올라와주고 이렇게 내려와주고 올라와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횡보 구간이 생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왔고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온 거라고 해석할 수 있고, 하나 더 크게 본다면 이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의 횡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 더 큰 추세로 본다면은 지금 아직 상승 중이니까 이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매매의 기준을 삼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저점과 고점을 언제 깨줄지를 보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큰 틀로 볼 때는 아직은 상승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중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상승 중에 횡보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하락과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다우 이론적으로 차트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추세는 여러 시간봉에서 동시에 분석을 해야 되고요. 추세의 전환은 확정 고점, 확정 저점이 깨질 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부의 그림에 흔들리지 말고 큰 추세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내부에서 매매를 하다가도 계속 큰 봉으로 가서 추세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동 매매를 피할 수 있죠. 이제 실제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가장 정석적인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이프리 한번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나서 단기적인 저점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 고점을 깨지 않고 이 저점을 먼저 깨줬습니다. 이때 이 저점과 저점 사이에 최고점이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고점 저점 찾으실 때는 저점을 찾고 이 저점을 낮춰준 후에 이 저점을 낮춰줬을 때 이 두 개의 저점에서의 가장 고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저점을 낮춰준 이때 여기 고점이 확정되면서 이전 고점보다 낮아졌다.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저점을 낮춰줬을 때 이 저점과 새롭게 낮춰준 저점 사이의 고점이 최고점이 되는 거고요. 다시 이 저점을 낮춰주는 이 파동이 나왔을 때 이 저점과 저점 사이의 고점이 최고점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질 때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이 저점을 낮춰줬을 때 뭐 여기라고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요거를 한 번에 내려갔다라고 본다면 여기가 될 수 있겠죠. 여기라고 치더라도 이 고점이 되겠죠. 이 저점과 이 저점 사이의 최고점이 여기고, 또 이 저점을 낮춰줬을 때 여기까지 이게 저점이 된 거고, 이 저점과 저점 사이의 최고점이 여기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점을 계속 잘 낮춰주다가 고점도 같이 낮춰주고, 그러다가 이 고점을 한번 깨줍니다. 이 고점을 높여주고 이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높여줬을 때 이 저점이 확정되면서 강한 저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졌으니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롱을 받아본다면 이 상승을 가져갈 수도 있었고, 혹은 이런 데서 숏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숏을 익절할 구간이 될 수 있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다우 이론을 활용해서 추세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매수,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지, 롱, 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트의 민족이었습니다.